네 번째 피드백 제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어계의 종류인데요. 개회로와 폐회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 단원에서 배웠듯이 개회로 제어는 시퀀스 제어로 볼 수 있겠고요. 폐회로 제어는 피드백 제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회로 제어는 시퀀스 제어로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의 각 단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제어가 되겠고요. 제어 동작이 출력과 무관합니다. 그에 반해서 폐회로 제어는 이 오차를 수정하도록 하는 괴한회로죠. 즉 제어 동작이 출력과 관계가 있는 제어계가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개회로 제어는 오차의 발생이 높겠고요. 가장 간단한 제어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폐회로 제어는 목표값을 정확하게 달성 가능은 하나 복잡한 제어계가 되겠죠. 블록 선들을 보면 이렇게 개회로 제어가 나와 있고요. 여기 폐회로 제어의 블록 선들을 보면 목표값과 제어량을 비교해주는 검출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검출부를 통해서 비교를 한 후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다시 조작을 해주는 그러한 제어계가 되겠죠. 오른쪽 사이드에 보시면 폐회로 관련 용어가 나와 있는데 목표값이라든지 기준 입력 요소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로와 피드백 제어를 비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드백 제어는 개회로와는 달리 목표값과 제어량을 비교하는 검출에서 기존 입력 신호와 비교하는 검출부가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출부가 제어량과 검출하고 기존 입력 신호와 비교시키는 부분이라는 거,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검출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조절부라든지 조작부도 간혹 출제가 됐으니까 부분들도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어계의 분류입니다. 분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제어계를 많이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형 제어계와 비선형 제어계입니다. 비례성이 성립한 제어계가 선형 제어계가 되겠고요. 입력이 증가하면 출력도 그에 따라서 증가하는 제어계가 선형 제어계가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선형 제어계는 비례성이 성립하지 않는 제어계가 되겠고요. 대외 물리계는 비선형 제어계가 되겠습니다. 목표값에 따라서 분류도 해보겠습니다. 정치 제어와 추치 제어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치라고 하는 것이 목표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치 앞에 정이 붙으면 목표치가 정해져 있다.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 제어,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목표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 일정한 제어가 되겠고요. 추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목표치가 바뀐다, 목표치를 따라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추치 제어의 종류로는 추치 제어와 프로그램 제어, 비율 제어가 있겠고요. 추치 제어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목표값의 제어량을 수정하도록 하는 제어를 추치 제어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목표값이 일정한지 바뀌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 제어와 추치 제어로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제어량에 따른 분류가 있겠습니다. 제어량에 따른 분류는 프로세스 제어와 서버 기구, 자동 조정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제어량을 제어하는지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온도와 유량, 압력, 레벨, 농도, 습도, 비중, pH 이런 공정 제어의 제어량을 제어하는 것이 프로세스 제어가 되겠고요. 기계적 위치, 방향, 자세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서버 기구가 되겠습니다. 속도, 회전력, 전압, 주파수, 역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자동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어량을 제어하는지 프로세스 제어인지 서버 기구인지 자동 조정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른쪽 참고 잠깐 넘어가시면 CNC 서버 기계 제어 방식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또 간혹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CN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NC 수치 제어죠. 수치 제어. 이것을 컴퓨터로 하면 CNC가 되겠습니다. 보통 선반, 밀링과 같은 공작 기계를 컴퓨터로 제어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CNC 수치 제어였는데요. 이 수치 제어를 할 때 서버기구 제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기구 제어 방식에 이런 개방 회로 방식, 반폐쇄 회로 방식, 폐쇄 회로 방식, 복합 회로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반폐쇄 회로 방식은 있으나 반 개방 회로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류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제어 동작에 따른 분류가 있겠습니다. 온오프 동작이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자, 비례 제어 동작, 피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프로포셔널, 피동작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잔류 편차가 발생한다는 거, 이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분 제어 동작인데요. 적분은 인티그랄이라고 하죠. 인티그랄 동작, I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미분 제어 동작도 있습니다. 자, 미분 함수를 자, 영어로 하면 자, derivative D 동작이 되겠는데요. 제어 편차가 검출될 때까지 편차가 변한 속도에 비례해서 저장량을 가감하도록 하는 제어가 미분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비례 제어 동작과 자, 적분 동작을 조합한 게 PI 동작, 비례 적분 제어 동작이 되겠고요. 비례 동작과 미분 제어를 조합한 동작이 비례 미분 제어 동작, PD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조합한 동작이 PID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비례 제어 동작, P 동작과 미분 제어 동작, 이 D 동작이 많이 기술되었으니까요.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어는 미분 제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어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어 방식에 따른 분류로는 최적 제어, 정 제어, 디지털 제어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제어 정보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자, 아날로그 제어계와 디지털 제어계, 이진 제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연속적으로 표시된 물리랑, 연속적 물리랑을 제어할 때는 아날로그 제어계인데 연속 제어계인 물리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온도, 속도, 조도, 질량, 길이 이렇게 0과 1, 온오프 뭐 이런 거 이진 제어로 나타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연속적 물리랑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불연속 물리랑을 가지고 제어하는 것이 디지털 제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 제어계도 있고요. 이진 제어계는 이렇게 신호의 유무, 뭐 1, 0, 온오프, 예스, 노 이렇게 디지털 제어계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는 제어계가 되겠습니다. 제어 정보의 형태에 따른 분류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신호 처리 방식에 따른 분류로는 동기 제어계와 비동기 제어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과 관계된 신호에 의해서 제어가 행해지는 것이 동기 제어계가 되겠고요. 시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동기화 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실시간으로 뭐 자료를 백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동기화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제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동기 제어가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시험과는 관계없이 입력 신호의 변화에 의해서만 제어가 행해지는 것이 비동기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입력 조건이 만족되면 그에 상응하는 신호가 출력되는 시스템이 논리 제어기가 되겠고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시퀀스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어 과정에 따른 분류인데요. 제어 과정에 따른 분류로는 파일럿 제어, 메모리 제어, 시간 제어, 조합 제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파일럿 제어 같은 경우에는 입력 조건이 만족되면 그에 상응한 출력 신호가 발생하는 형태가 파일럿 제어가 되겠고요. 메모리 제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 입력돼서 출력 신호가 발행한 후에는 입력 신호가 없어도 그때 출력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입력되던 상태를 그리고 출력 상태를 유지하는 제어가 되겠죠. 시간 제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제어가 행해지게 되는 것을 시간 제어라고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제어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표값과 제어량을 비교하는 부분, 검출부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기존 입력 신호와 비교시키는 부분이 어디이냐? 검출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량에 따른 제어계 분류가 아닌 것은 제어량에 따라서 제어계를 분류를 하면 제어량은 온도나 이런 것들, 습도 이런 것들은 프로세스 제어로 제어를 했었죠. 습도나 pH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전압이나 전류,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은 자동 조정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위치나 각도 이런 것들은 서버 기구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어량에 따라 분류를 한 게 아닌 제어계는 정치 제어가 되겠죠. 정치 제어는 이 치가 목표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목표 값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오차가 검출될 때 오차가 변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조작량을 가감하는 동작으로서 가감한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미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미분. 자, 미분은 D 동작이죠. D 동작.
그래서 여기서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어, 미분 동작 제어 3번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역의 표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변환이 되겠습니다. 시간 영역 그리고 주파수 영역에 대한 해석이 쉽게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간단한 대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이 시간 ft 함수를 이렇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fs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라플라스 ft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t에 대한 이 함수 ft에 대한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라플라스 변환이죠.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이 fs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 기출되는 내용들은 이 라플라스에 대한 내용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이 라플라스 변화에 대한 개념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라플라스 변화에 대한 이 표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델타 t는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값이 무엇인가? 바로 상수 1이 나오게 되고요. 자, ut는 s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 t는 s제곱 분의 1이 되고요. 자, n승은 여기 n 플러스 1, n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n차 램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마이너스 at승은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at승이니까요. 이것은 s 분의 1이니까 부호만 바꿔서 s 플러스 a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이 표가 신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만 잡으시고 변환표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달함수입니다.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제역에 뜨는 요소의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의 관계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전달함수라고 하는데요. 전달 요소에는 전압, 변이, 온도, 수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파수나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각 부분이 전달 요소가 되겠고요. 이 전달 함수는 이렇게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 라플라스 변환과 연관시켜서는 모든 초이값을 0으로 가정했을 때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과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 비로 전달함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달함수의 이 정의가 어느 정도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블록선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블록선도라고 하는 것은 안정 불안정에 관한 정보 안정 개선 방법 등에 관해 도식화한 것을 블록선도라고 합니다. 개념에 대한 내용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이드 부분에 이 참고 부분 보면 전달함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전달함수는 선형 제역에서만 정의된다는 거. 이 선형 제역계가 어떤 제역이었죠? 이것은 입력이 커지면 출력도 커지는 비례관계에 있는 그런 제역계가 선형 제역이었죠. 전달함수는 선형 제역에서만 정의된다는 거. 이 내용과 전달함수는 제역에는 입력과는 관계없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전달함수는 임펄스의 응답의 라플라스 변화이다. 이 세 가지 내용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제어 시스템의 특성입니다. 시간 응답, 입력에 의한 시간에 따른 출력을 시간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 응답의 용어가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좀 읽어보시면 되고, 이 오버슈트라는 내용, 그리고 시정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버슈트라고 하는 것은 동작 간격으로부터 벗어나 초과되는 오차, 그러니까 벗어나는데 위로 벗어나는 오차를 오버슈트라고 하고요. 반대로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그 아래로 나타내는 오차를 언더슈트라고 합니다. 오버슈트와 언더슈트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시정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목표값의 63%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시정수라고 하는데요. 이 63%이 숫자, 이 수치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 응답의 종류입니다. 과도 응답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신호가 어떤 정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했을 때 출력 신호가 정상 상태에 다시 도달하기까지의 특성을 과도응답이라고 합니다. 과도응답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입력 신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계단 신호, 임펄스 신호, 정연파 신호 이렇게 세 가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파수 응답입니다.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주파수에 의해서 진폭, 진동폭이죠. 그리고 위상차,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기적 현상에서 어떤 형태에 있는지 를 나타내는 게 위상인데요. 그 차이가 위상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수 응답은 입력 주파수에 의해서 진동의 폭과 위상의 차이가 생긴 응답을 주파수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정특성과 동특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정특성에 대한 이 오차, 히스테리시스 오차, 그리고 감도 직선성 이 세 가지가 구분된다는 거. 그리고 동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지연이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정특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 동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부분에 보면 이 안정도 판별법 관련 용어가 굉장히 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득 여유와 위상 여유가 있습니다. 이득 여유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지금 180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180도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주파수에서의 이득이 1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 이득 여유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득이 1이 되는 주파수에서의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득 여유는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주파수에서 이득이 1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가를 따지는 거고, 위상 여유는 반대로 이득이 1이 되는 주파수에서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 이것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이렇게 두 개를 따지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각각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된 내용이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수치,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이다. 이 수치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도 판별법에서 이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안정도 판별도에 있어서 이득 여유는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주파수의 이득이 1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상이 마이너스 180 그리고 이득이 1 이 두 개를 따진 것이 이득 여유와 위상 여유였습니다. 이득 여유와 위상 여유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수치만 알고 있어도 이런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과도응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입력 신호가 아닌 것. 과도응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입력 신호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세 가지는 계단 신호, 그리고 임펄스 신호, 그리고 정연파 신호였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건 삼각파 신호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기의 동작 특성 중 정특성이 아닌 것. 우리가 정특성과 동특성을 따질 때 시간의 관계가 없으면 정특성, 시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 동특성이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 지연이 있었고요. 정특성은 감도라든지 직선성, 히스테리시스, 오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특성이 아닌 것은 시간 지연이 되겠네요. 시간과 관계된 것들은 모두 동특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는 용어들은 다 동특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